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진숙 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되고 나선 뒤 바로 KBS 이사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까지 이제 의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박문진 이사의 신청을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탈락한 사람들이 재판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신청했거든요. 누가 했느냐면 이제 박문진 이사 공모에 참석했다 떨어진 3명이 했는데, 첫째는 이제 조능희, 능력할 때 조능희 MBC 플러스 사장 이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송요훈 아리랑 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요훈, 그 다음에 송기원 이자는 이제 MBC 저널리즘 스쿨 전임 교수, 이런 이제 3명이 떨어진 거예요. 박문진 이사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권, 우리가 이제 이사로 선임될 기대권이 침해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박문진 이사 선임을 취소해라, 이렇게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은 이제 가처분 제도는 없어요. 가처분은 인정 안 돼. 가처분은 민사에만 있고, 행정재판은 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라, 이걸 집행정지라 합니다. 즉,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를 시키라, 본안재판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집행정지가 돼버리면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MBC는 주인이 없이 이제 개판되는 거죠. 뭐 계속 지금 체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집행정지 제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안재판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이 정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MBC 개혁이.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이걸 이제 재판하고 있는 부가, 담당 재판부가 이제 서울 행정법원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에서 합니다. 12부. 거기 판사가, 부장판사가 강재원 자이, 강재원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이제 대구의 경산고등학교 영남대 법대, 제가 영남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좀 알죠. 영남대 법대는 31기 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강재원, 이분이 담당 부장판사인데, 지금 현재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말지 아직은 이제 심리가 좀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19일날 이제 심리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빨리 9일날 빨리 하려 했는데, 방통위에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서류 답변서를 내야 되니까 방통위에서 답변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직원들. 참 방통위 직원들도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도 이게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탄핵 중인데, 오늘도 청문회도 나가서 오늘 김태규 오전에 막 싸우고 난리잖아. 노정면이 뭐 최면이 난립니다. 그래도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연하게 팔짱 딱 끼고 잘 대처해요. 당당하게 잘 대처합니다. 완전히 MBC 노영방송이 문제다, 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태규 부위원장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아마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이제 청문회 하겠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방통위에서 이제 답변이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음 주에 19일 날 이제 심리를 하는 거죠. 하루 만에 끝날 겁니다. 심리에서 집행정지를 할 건지 기각할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판결에 정말 이게 MBC 운명이 판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신청한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제 졸속으로 80몇 명을 심사를 1시간 만에 졸속으로 임명했다, 이런 이제 이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진숙을 기피 신청했는데 왜 셀프로 기각하느냐?
기피 신청 이런 데 이유거든요. 그다음에 뭐 2명 체제가 적답하냐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심리의 쟁점은 2인이 하는 게 적법하냐 이거는 뭐 판례가 적법하다 했죠. 그다음에 이진숙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직접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각하하는 게 그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 끌기가 명백할 때는 판사 기피 신청하면 판사가 바로 각하시킬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이기지 않을까 이 말은 이제 그 기각되지 않을까 이 신청인들이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MBC 노조에서 여기에 1813명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겁니다. 1813명이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판사님 지금 여기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려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집행정지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MBC 직원이 얼마나 될까? 이랬더니 본사 직원은 그래 안 많대요. 본사 직원은 뭐 1200명? 그 다음에 지방 MBC 독립돼 있잖아, 다요. 지방 MBC 다 합쳐도 한 2000명 정도, 정규 직원 한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리랜서 뭐 비정규 다 해도 한 3000명 될까요? 우리 저 KBS 이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KBS는 뭐 한 4500, 5000 가까이 옛날 됐거든요.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MBC 다 해봤자 정직원이 2000 남짓 할 텐데 지방 여기 1813명을 서명해 해가지고 냈다. 저는 이게 여러 문제가 있다 봐요.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제 일단 이게 일노조거든요. 민노총이 지배하는 이 일노조가 온갖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압박하고 해서 일노조에 가입 안 되면 막 보직이나 모든 게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노조에 가입한 게 많지 않나 이런 데 분석이 많아요. 이거는 노조가 큰 문제라 봐요. 일노조가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입 안 하면 엄청나게 불이익되고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 분이 있다 봐요. 왜? 우리나라 사회 보수나 진보가 비슷하잖아, 좌파 우파가. 근데 MBC 막 대부분 일노조에 다 있다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KBS는 안 그렇거든요. KBS는 노조 4개입니다. 4개. 중간 본부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민노총 노조도 있고 또 이게 우파 노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노조의 워낙 강압 압박에 의해서 많이 가입되면서 탄원서까지 압박인 게 아닌가 첫째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노조의 횡포죠. 이게 제가 첫째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다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다 냈을까? 이게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만약에 진짜게 자발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탄원서를 다 냈다면 만약인데 냈다면 이게 MBC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MBC는 제가 보기에 민영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직원 중에 대다수 90%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MBC 장악이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MBC는 자기들이 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 직원의 90%가 그렇다면 이게 이런 방송을 둘 이유가 뭐 있나요? 이런 좌파 소굴 방송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탄원서에 서명한 분이 상당히 많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만약에 90% 이상이 이런 탄원서 낼 정도로 좌파가 덕실덕실하면 이거는 민영화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강압엔 어쩔 수 없이 이게 탄원서 서명 안 하면 이게 버티기 어려우니까 회사 생활 노조 압박 또 가입돼 있으니까 이런 게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MBC는 희망이 없다. 민영화나 폐지 외에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탄원서를 거의 전 직원에 가깝게 만들어서 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재판부는요. 우리 강재원 부장판사 재판부는요. 일단 이제 신속하게 이걸 기각시키게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진 사람이 재판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고도의 자유 재량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아니 뭐 이사 뽑는데 뭐 시험으로 뽑을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학벌로 뽑을 겁니까? 뭐로 뽑을 겁니까? 이거야말로 쭉 걸어온 거 서류 심사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보면 알잖아. 이미 다 서류로 보고 이제 면접을 뭐 1, 2분 한다고 이게 뽑을 수 있나요? 이거야말로 이진숙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서류로 이미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겪어본 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자가 이게 좌파냐 아니면 이게 자유우파냐 뭐 공정하냐 안 하냐 이거 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시간 짧다고 이걸 취소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야말로 고도로 행정청의 자유 재량이 인정되는 이런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 함부로 법원에서 재량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확고한 판례 아닙니까? 재량 범위 내에서 행위는 법원이라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량 행위 또는 판단 여지설이랍니다. 예를 들어 미인대를 하는데 미인대를 거기에 불공정하다고 재판을 걸으면 그러면 이게 판사가 보고 야 제가 제일 예쁜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하는데 쟤를 왜 안 뽑았어? 취소해.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판단 여지 또는 자유재량이랍니다. 요즘 행정법 이론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있다. 판단 여지 이런 경우는 법원이 존중해준다. 이런 이론입니다. 제가 행정법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전공이고 제가 잘 아는 이런 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12부는 신속하게 심리 19일 끝나면 빨리 이게 기각을 시키게 된다. 그래야만 이게 박문진 이사가 정식으로 취임되고 그러면 안행준 MBC 사장도 빨리 해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재량입니다. 판단 여지입니다. 또 이게 MBC 사장이 뭐 또 소송하고 또 가처분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재량입니다. 이래야 MBC 정상화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1813명이나 말도 안 되는 탄원서라는 거 보고 상당히 MBC에 절망을 하는데 뭐 이게 전 직원의 뜻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신속하게 법원은 빨리 기각을 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그래야만 MBC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